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2의 첼시입니다. 풀럼에게도 패하면서 점점 시즌 전망이 어두워지는 모습입니다. 포터 감독이 빌드업에 집착한다는 전술적인 비판도 어마어마하긴 하나 올 시즌 부상자로만 베스트 11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첼시 공격의 문제는 중앙에서 공을 전진시켜줄 사람이 없어 공격을 측면에만 의존해야 했다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펠릭스를 영입해 온더볼 능력으로 중앙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한 것까진 좋았지만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3경기 결장 징계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역량으로 측면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수비에서는 실바 혼자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큰 기대를 모은 쿨리발리는 패스와 데이마크에서 나폴리 시절만큼의 폼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카리아도 부상으로 빠질 예정이라 중원을 코바치치, 조르지뉴로 구성해야 하는 상태인데 조르지뉴의 수비 상황에서의 민첩성 한계는 명확한 편이라 압박을 세게 가져가는 유형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자는요. 브로야, 치루엘, 캉테, 제임스, 치크, 포파나, 맨디, 폴리식, 오바메양, 스털링, 자카리아, 펠릭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펠리스입니다. 펠리스도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토트넘에게 0대4로 패한 것이야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FA컵에서 꼴찌 사우샘튼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죠. 측면 위주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포터 감독이 윙백들에게 언더래핑을 주문하면서 중앙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하 등 측면 자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판 자체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 우측 윙백으로 나올 것이 유력한 아스필리쿠에타가 전성기만큼의 기동성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라 측면 기동성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첼시의 약점이 넓은 공격과 수비 간격을 이용하기에는 중앙 빌드업 체계가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펠리스도 역습으로 빠르게 올라가다가 끊겼을 때 대처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라인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가 공이 끊기는 상황에서는 뒷공간이 오히려 공략당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공이 끊기자마자 2명 정도의 압박 선수를 붙이면서 대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상황에서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상대의 공격수들의 존재가 부담스럽긴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 메가서 퍼거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수비진은 사실상 노장인 실바가 홀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펠리스의 기동성과 압박 전술도 첼시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펠리스도 역습이 차단당했을 때 대응이 이상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겠고요. 첼시가 펠리스에게는 꽤 강했던 모습이라 승부에서는 첼시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뉴캐슬과 풀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뉴캐슬입니다. 레스터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리그컵 4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주전들을 총출동시키면서 내친김의 우승을 노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체력적으로 풀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조엘링톤을 좌측 윙으로 배치하는 중입니다. 기존 좌측 윙이었던 머피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고 스피드가 느린 번의 기동성을 커버하기 위해 좌측 위부터 강한 압박으로 리스크를 잡겠다는 의도가 잘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11실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하는 등 전방부터 들어가는 압박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결정자는 크라프트, 스웰비, 타겟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풀럼입니다. 미트로비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음에도 첼시를 2대1로 격파하면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상대의 퇴장이 나왔기 때문에 운이 꽤 따랐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미트로비치가 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지없이 부진했었던 좋지 못한 징크스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첼시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와 불안한 수비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감안해야 합니다. 뉴캐슬은 첼시와는 달리 강한 압박으로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며 풀럼의 장기인 역습도 압박으로 볼 방출을 막아버리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고 있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도 압박이 들어왔을 때 판단력이 아직까지는 아쉬운 편이죠. 결정자는요. 케바노 더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인 면에서 뉴캐슬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풀럼이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것이 서투른 타입이고 뉴캐슬의 4-3-3 전형이 공격 시에 측면에서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유리한 전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뉴캐슬 입장에서는 호재이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주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헤타페와 에스파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헤타페입니다. 2연패를 당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이 나오면서 수비가 좋아졌다는 평이 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모두 정교한 상대의 빌드업이 아니라 박스 안으로 우겨넣은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만들어졌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장전은 아람바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9위의 에스파뇰입니다. 리그에서 10월 16일 바야돌리드를 1대0으로 잡은 이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까다로운 상대인 바르셀로나와 지로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꾸준히 실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이죠. 결장전은 페드로사, 파레, 고메즈, 올리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뇰이 원정에서는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매우 약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롱킹 위주의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공중볼 장악 능력이 뛰어난 헤타페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두 팀의 기본적인 공격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스올로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6위의 사스올로입니다.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흐름입니다. 6경기 무승을 기록하는 동안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득점력 난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그나마 최근 두 경기에서는 골이 나왔다는 점이 위안이나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진의 파괴력이 매우 줄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결장자는 로페즈 멜도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5위의 라치오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월드컵 휴식 이후 1무 1패를 당했는데 상대가 레치와 엠폴리로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력을 상대로 승점을 드롭한 상황이라 챔스 경쟁에서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최근 라치오의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동점 내지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라치오의 단점인 높은 라인과 뒷공간 커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 사소올로의 득점력 난조에도 불구하고 사소올로의 공격적인 성과를 고려해야 하는 매치이죠.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8위의 우디네세입니다. 리그에서의 페이스가 하락한 지 오래인데 이제는 더 이상 공격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시즌 초반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순위도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는 중위권 수준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장전은 마시나 데올로페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3위의 볼로냐입니다. 로마와 아탈란타에게 패하면서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두 경기 모두 한 점 차의 석패였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아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지르크지, 보니파치, 데 실베스트리, 바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시즌 초반 보여주었던 돌풍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볼로냐도 안정적인 우디네세 수비진을 상대로 고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올 시즌 유독 볼로냐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패배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우디네세의 승리를 점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나 승무패보다는 스코어 접근 쪽이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와 스페치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9위의 토리노입니다. 중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과는 지난 시즌에 비해 더 나빠진 상황이지만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힘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당장 올 시즌 홈에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거나 자신들이 공을 점유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실점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스타일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직선적인 역습으로도 토리노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장자는 아이나 펠레그릭, 라자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7위의 스페치아입니다. 리그에서 꽤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지는 못해도 아탈란타와 우디네세 두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장자는 조에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치아의 원정 약세와 토리노의 소극적인 공격 방식과 수비 능력을 감안한 선택지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